Non strappate quel contratto! 그 계약서 찢으면 안 돼요! 그 계약서 찢으시면 안 됩니다. 2024년 가을 성원그룹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이 한마디가 터져 나왔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외쳐진 이 절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비 구석에서 구두를 닦던 24살 청년 이진수였죠. 회의실 안은 싸늘한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카사노바 레자의 CEO 마르코 베르티니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통역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철수 회장을 비롯한 성원그룹 임원진은 창백한 얼굴로 좌석에 굳어 있었습니다. 최강수 전무가 급히 데려온 통역사가 핵심 기술 용어를 완전히 오역하면서 3조 원 규모의 합작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베르티니가 계약서를 움켜쥐고 일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구두약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구두통을 어깨에 맨 진수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베르티니에게 말을 건네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매일 구두약 냄새난다며 무시당하던 청년이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3조 원짜리 계약을 살려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아침 성원그룹 본관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 중앙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로비 구석진 곳 비상계단 옆 좁은 공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무릎을 꿇고 중년 남성의 검은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갓 24이 된 진수의 손톱 밑에는 검은 구두약이 깊게 박혀 있었고 그의 낡은 작업복에서는 알싸한 구두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구두소를 움직이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그 손은 젊은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죠. 로비를 지나가는 성원그룹 직원들은 진수를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코를 찌푸리며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어요.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약 냄새 정말 지독하지 않아? 저런 걸 로비에 왜 두는 거야? 건물주랑 계약이래. 어쩔 수 없대. 진수는 구두를 닦는 동안에도 귀에 꽂은 낡은 이어폰으로 프랑스 뉴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날의 아나운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단파 라디오로 세계 각국의 방송을 들으며 독학한 습관이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라. 언어는 세상과 통하는 문이란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진수는 매일 밤 라디오를 틀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따라했어요. 오늘도 잘 들리네.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프랑스어 뉴스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로비는 더욱 붐볐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지나갔지만 진수의 구두 닦기 코너는 여전히 한산했죠. 그들에게 진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오후 2시경 최강수 전무가 외부 손님 3명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유학파 출신인 최 전무는 언제나
자신의 학벌을 훈장처럼 여겼죠.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진수에게 닿았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최 전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옆에 있던 총무팀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저기 좀 봐. 우리 같은 인류 기업 로비에 저런 게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 죄송합니다, 전무님. 건물주와 계약된 사항이라 당장은 어렵습니다. 계약이 언제 만료되지? 올해 말입니다. 만료되는 즉시 내보내. 우리 회사 격에 맞지 않아.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하며 묵묵히 구두 솔질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또 시작이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진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는 다시 한번 붐볐어요. 진수는 구두통을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 고작 3만 원이 전부였죠. 이걸로 또 일주일을 버텨야 해. 진수는 한숨을 삼키며 가방에서 낡은 단파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용하던 소니 ICF-SW 7600GR 모델이었죠. 스위치를 켜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스페인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라디오 엑스테리오르 데 에스파냐의 익숙한 오프닝 음악이 진수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진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로비를 나섰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거리를 걸으며 진수는 언젠가 자신의 언어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진수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탈리아어 비즈니스 회화 고급편 강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재생했죠. BONASERA, OGGI, STUDIEREMO, I 터미나이 TCNICI, DELLINDUSTRIA, 델러펠.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가죽산업의 전문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진수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CONCI어 LVEGTL이 CUCITUR어 어마노 펠 PIENO 피오리. 그는 이 단어들이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024년 가을 어느 날 오전 성원그룹 본관 15층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인 그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검버섯이 핀 그의 손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의 부도 위기는 그의 마지막 기력마저 앗아가고 있었죠. 오전 10시 노크 소리가 울리고 비서실장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탈리아 카사노바 레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일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본사로 직접 오신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며칠간 잠을 설쳤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준비를 잘하고 있나? 예, 전문 통역사도 섭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가득했죠. 이 계약은 성원그룹의 가죽제품 사업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실패할 경우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와의 합작 3조 원 규모. 숫자를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오전 11시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최강수 전무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최 전무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통역 준비는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검증한 통역사입니다. 서울대 이탈리아어과 출신의 통역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경력은 5년차 전문 통역사입니다.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최 전무는 가슴을 펴며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박 회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는 속으로 되뇌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오후 2시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뒤따르며 물었죠.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로비 좀 둘러보겠네. 직원들 사기도 점검해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박 회장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어요. 직원들은 회장을 발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이 로비 중앙을 지나 구석진 곳으로 걸어가던 중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죠. 이진수가 무릎을 꿇고 한 여직원의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진수는 구두소를 정성스럽게 움직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직원은 대답도 없이 돈을 던지듯 놓고 가버렸죠. 진수는 1,000원짜리 지폐를 주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박 회장은 오래전 잃어버린 손자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저 맑은 눈빛이 우리 준호를 닮았어.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20년 전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들 가족과 등졌고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어요. 손자 준호는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일정이. 가세. 박 회장은 아쉬운 듯 진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로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맑은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저녁 6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강수 전무를 비롯해 재무이사, 기획실장, 사업부장 등 핵심 임원들이 모였어요. 재무이사 강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한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결제일이 다음 주인데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계약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세.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죠. 최 전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회장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손자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9시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내일의 중요한 계약을 위해 일찍 퇴근하기로 결심했죠. 지팡이를 짚고 회장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날 오전 8시 성원그룹 본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 바닥은 평소보다 더 반짝였고 화분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었죠. 경비팀은 비상 대기 중이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마르코 베르티니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베르티니는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로 짙은 남색 수트를 품격 있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카사노바 레자의 기술이사, 재무이사, 법무 담당, 통역관까지 총 5명의 임원진이 함께였죠. 최강수 전무가 검은색 리무진 2대를 대절하여 공항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베누토 시뇨르 베르티니, 환영합니다. 그라치에. 기대가 크네요, 최 전무. 베르티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느껴졌죠. 이번 아시아 시장 진출이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 베르티니는 속으로 되뇌며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성원그룹 15층 VIP 회의실은 숙연한 분위기였어요. 타원형 대리석 테이블 한쪽에는 박철수 회장을 중심으로 최강수 전무 기획실장, 정수민, 재무이사 강민수, 사업부장 한태식 등 핵심 임원 7명이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베르티니와 그의 임원진이 자리를 잡았죠.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통역사 김영희가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어요. 김영희는 35살로 서울대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하고 통역대학원까지 나온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노트에 펜을 준비했죠. 박철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올렸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희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통역했고 베르티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반 30분간은 양측의 기본적인 조건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합작 지분율, 초기 투자금, 생산 물량 등 기본 사항들이 차례로 논의되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핵심 기술 이전 조항을 논의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베르티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빠른 속도로 이탈리아어를 쏟아냈습니다. 라 노스트로 CONCIAL VEGTL이 1 CORE DELLAGIENDA 우너 TCNICA TRAMANDATA 트레이 GENERAGIONI 김영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희의 식물성 가공 기술은 회사의 핵심입니다. 3대에 걸쳐 전해진 기술이죠. 베르티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계속 말을 이었죠. QESTA TCNICA RICHIED SEIMESI DLAVORAGION이 난 우너 SEMPLIC CONCIA VEGTAL이 마 우너 RTE 김영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은 6개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식물성 가공이 아니라 예술이죠. 베르티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김영희를 제지했습니다. On MOMENTO CONCIAL VEGTL이 난 LAVORAGION이 VEGTL이 TANNAGGIO VEGTAL이 TRADIGIONAL이 잠깐만요. CONCIAL VEGTL은 식물성 가공이 아닙니다. 전통 식물성 무두질 기법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녀는 속으로 당황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죄송합니다. 전통 식물성 무두질 기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베르티니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는 통역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죠. 그의 손이 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베르티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SPIEGHI1 PROCESSO 델러 CONCIALVEGTL이 세이로 CAPISC DAVVER로 정말로 이해한다면 CONCIALVEGTL의 공정을 설명해 보세요. 김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가죽을 처리하는 난 솔로 TRATTAMENTO. 베르티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QESTO ONINSULTO 난 CAPITE NEMMENO라 베이스 델러 노스트러 TCNICA. 이것은 모욕입니다. 우리 기술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영희는 제대로 통역조차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죠.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수 전무가 황급히 일어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시녀르 베르티니,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오해? 퀘일 MALINTESO? 베르티니는 차갑게 웃으며 통역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통역관이 최 전무의 말을 전했지만 베르티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철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티니 회장님 제발. 하지만 베르티니는 듣지 않았죠.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세이난 RISPTTAT라 노스트러 TRADGION이 난 CMOTIVO DCONTINUAR이 우리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르티니가 계약서를 들어 올리며 찢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청년이 문틈 사이로 뛰어들어왔죠. 검은 구두약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이진수였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낡은 구두통이 매달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진수는 오전 시간 로비에서 한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베르티니 일행이 이탈리아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죠. CONCIO LVEGTL이 CUCITUR어 어마노. 그 순간 진수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건 가죽 무두질 전문 용어잖아.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진수는 베르티니가 호텔로 이동하기 전 맡긴 구두를 닦아 15층에 배달하러 올라왔어요. 회의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안쪽에서 격한 이탈리아어가 들려왔습니다. QESTO ONINSULTO. 완전히 화났네. 뭔가 잘못됐어. 진수는 본능적으로 회의실 문 앞에 멈춰섰죠. 베르티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계약서를 움켜쥐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최강수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경비. 당장 경비 불러. 최 전무는 성큼성큼 다가와 진수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최전무를 뿌리치고 베르티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회의실에 퍼졌고 몇몇 임원들이 인상을 찌푸렸죠. 진수는 베르티니 앞에 서서 또렷한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시뇨 버티니 라 프레이고 디난 STRAPPAR이 퀘 CONTRATTO. 베르티니 회장님, 제발 그 계약서를 찢지 마십시오. 베르티니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쳐다봤어요. 구두통을 맨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완벽한 토스카나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죠. 진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라 CONCIALVEGTL이난 우너 SEMPLIC LAVORAGION이 LANIMA 델 COIO PROCESSOJRICHID SEIMESIUSANDOTANNINI NATURALI 다 CORTCCIA DQERCIA 이 카스타그노 CONCIALVEGTL은 단순한 가공이 아닙니다. 가죽의 영혼이며 떡갈나무와 밤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탄닌을 사용해 6개월이 걸리는 공정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베르티니의 눈이 커졌고 그는 천천히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To come FAIO SOPR로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진수는 베르티니의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러수 SCARP 시뇨레이 SONO 델러 LINEA 빈티지 캐서노바 LEGA 델 1973 RICONOSCO라 CUCITURA 블레이크 21COLOR이 델러 펠 CONCIATALVEGTL이 DTOSCANA 회장님의 구두 말입니다. 카사노바 레자의 1973년 빈티지 라인이죠. 블레이크 방식의 스티칭과 토스카나 식물성 무드질 가죽의 색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베르티니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진수의 말이 모두 정확했습니다. 이 청년이 대체 누구지? 베르티니는 속으로 놀라며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진수의 손톱 밑에는 검은 구두약이 깊게 박혀 있었고 작업복에서는 알싸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별처럼 맑고 깊었어요. 베르티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SEI on LUSTRASCARP 당신은 구두닦기인가요? S 시뇨레이 마 SONOANCHEI QUALCUNOCHEI AMA ERISPTTALARTIGIANATO 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장인 정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수의 대답에 베르티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최강수 전무가 다시 끼어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 천한 놈이 감히. 최 전무가 진수의 뺨을 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박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땅에 쿵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최 전무, 당장 손 내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정말 통역을 할 수 있나? 네,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진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베르티니가 진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ALLORA SPIEGAMI 코스라 DIFFERENGA TRACONCIAL CROMO ECONCIAL VEGTL이 그럼 설명해 보시오. 크롬 무드질과 식물성 무드질의 차이가 뭔가요? 진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라 CONCIAL CROMO VELOC RICHID 솔로 ONGIORNO 마 유세이 SOSTANG CHIMICH
라 CONCIAL VEGTL이 NATURL이 RICHID MESI 마크리 언 COIOCHE MIGLIURA 칸 렛 컴 1 VINO PREGIATO 크롬 무두질은 빠르고 하루면 되지만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식물성 무두질은 자연적이고 몇 달이 걸리지만 명품 와인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가죽을 만듭니다. 베르티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2CAPISCI FINALMENT QUALCUNOCHE CAPISC DAVVER로 당신은 이해하는군요. 드디어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베르티니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Say QUESTOGIOVANE FADA INTERPRET CONTINEVR라 TRATTATIVA ALTRIMENTI 미니 VADO 이 청년이 통역을 맡는다면 협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강수 전무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김영희 통역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박철수 회장은 진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진수가 정식 통역을 맡게 되면서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희 통역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진수가 베르티니와 박철수 회장 사이에 섰어요. 구두통은 회의실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베르티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ALLORA RICOMINCIAMO VOGLIOPARLARE 델러 FILOSO FIA 델러 노스트러 AGIENDA 그럼 다시 시작하죠. 우리 회사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는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베르티니 회장님께서 회사의 철학에 대해 말씀하시겠답니다. 베르티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캐서노바 LEGA STATA FONDTA 넬 1874다 MIO BISNONNOGZP 난 에러솔로 언 CALGOLAIO 에러언 ARTISTAHA CREDVAHA OGNIPAIO DSCARP AVESSE ONANIMA 진수는 베르티니의 말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애정까지 목소리에 담아 전했어요. 카사노바 레자는 1874년 고조부 주세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구두장이가 아니었어요. 모든 구두 한 켤레에 영혼이 깃든다고 믿으셨던 예술가셨죠. 박철수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수의 통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르티니가 계속해서 말했죠. MIO 나네노미 INSEGNAVHA1 COIO 난 솔로 MATERIAL이 바이터 RESPIRA IMVCKIA 포터라 MEMORIA 디카이로 RENDOSSA 할아버지께서는 가죽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죽은 생명이에요. 숨쉬고 나이 들고 그것을 씹는 사람의 기억을 간직하죠. 진수는 이 말을 통역하면서 문득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그 라디오에 영혼을 담으셨지. 진수의 목소리는 더욱 진심 어린 떨림을 담았습니다. 베르티니 회장님의 할아버지께서는 가죽이 생명이라고 하셨답니다. 숨을 쉬고 세월을 담으며 주인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박철수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도 맨손으로 작은 가죽 공장을 시작했던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지. 회장은 속으로 되뇌며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죠. 베르티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QANDO 미오 페드레이 미하 LASCIATO LAGIENDA 미하 DTTO 마코 난 스트리트 AI EREDITANDO UNAGIENDA 스트리트 AI EREDITANDO 우너 RESPONSABILITVERSO OGNIARTIGIANO 체이하 LAVORATO 키퍼 CENTOCINQUANTANNI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역했어요. 아버님께서 회사를 물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르코, 너는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다. 15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모든 장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는 것이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획실장 정수민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재무이사 강민수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최강수 전무만이 구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이까짓 감상적인 이야기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고 협상은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건으로 넘어갔어요. 베르티니는 이제 진수를 완전히 신뢰하며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1. NOSTRO METODO DCUCITURA 블레이크 RICHIED MAESTRIA OGNI 푼토 DVE ESSERE 퍼페토 우리의 블레이크 스티칭 방식은 고도의 숙련을 요구합니다. 모든 바늘땀이 완벽해야 하죠. 진수는 정확하게 통역하면서도 그 기술이 왜 중요한지 부연 설명을 덧붙였어요. 블레이크 스티칭은 구두의 밑창과 가피를 한 번에 꿰매는 방식인데 한 땀 한 땀이 구두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랍니다. 베르티니가 감탄하며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박철수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양측 간의 신뢰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베르티니가 잠시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한 커피와 다과가 들어왔고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죠. 베르티니는 자신의 가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감싼 물건이었어요. 천을 벗기자 오래된 갈색 구두 한 켤레가 나타났습니다. QEST SONO 러 프라임 SCARP 체이 MIO 페드레이하 FATTO AVEVA DICIAESSETT ANNI 이것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첫 구두입니다. 그때 나이가 17이셨죠. 베르티니는 그 구두를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진수는 허락을 구한 후 구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구두의 밑창 스티칭에 고정되었죠. 이건 진수는 숨을 죽이고 구두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밑창과 가피를 연결하는 실밥이 완벽하게 균일했고 실밥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3mm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CUCITURO 어마노 INCREDIBILE 수작업 스티칭이네요. 놀랍습니다. 진수가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리자 베르티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컴 FAIO RICONOSCER로 어떻게 알아봤나요? 진수는 구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실밥의 간격이 기계보다 미세하게 불규칙하지만 그 불규칙함이 완벽한 리듬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장인의 호흡입니다. 베르티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RAGAG지요.
com HAIIMPARATO TUTTO 젊은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배웠나요? 진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저는 로비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매일 수십 켤레의 명품 구두를 만지죠. 그리고 밤에는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로 세계 각국의 장인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라라고요. 베르티니는 진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투난 SEI 솔로 ONINTERPRET SEIQUALCUNOCHAPISC 1 CUORE DELLARTIGIAENATO SEI 엄베로 ARTIGIANODELLANIMA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장인 정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장인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회의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최강수 전무는 구석에서 이를 갈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구두 닦기 주제에 감히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오후 3시 협상은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분율, 기술 이전 범위, 로열티 비율 등 구체적인 숫자들이 오갔죠. 진수는 복잡한 재무 용어들도 정확하게 통역해냈고 양측은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베르티니가 박철수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PRESIDENT 파크 AVERE ON TALENTO COM QESTO GIOVANE 넬러 VOSTRA AGIENDA 미 FACREDER 체이 POSSIAMO DAVVERO COSTRUIRE QUALCOSA D그랜드 INSIEME 박 회장님, 이런 인재가 있는 회사라면 저희가 함께 정말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박 회장은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비서실 직원들은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후 3시 30분 베르티니가 잠시 휴식을 제안했고 회의는 15분간 중단되었습니다. 베르티니와 그의 임원진은 비서실 안내로 별도의 라운지로 이동했어요. 박철수 회장도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회장실로 돌아갔죠. 회의실에는 이진수와 성원그룹 임원들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구석에 놓아둔 구두통 옆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최강수 전무가 천천히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진수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죠. 진수는 고개를 들어 최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속으로 경계하며 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중요한 얘기니까 밖에서 합시다.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섞여 있었어요. 진수는 어쩔 수 없이 최 전무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으로 가을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최 전무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진수 씨, 오늘 덕분에 계약이 살아났네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최 전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근데 말이죠, 이진수 씨. 최 전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무단으로 중요한 회의에 침입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죠.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허락? 그건 긴급 상황이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당신은 불법 침입을 한 겁니다. 최 전무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수에게 들이밀었어요. 보안 규정 47조. 허가받지 않은 자의 임원 회의실 출입은 징계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 이해했어요? 진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돕기 위해 나섰을 뿐입니다. 회사를 도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최 전무가 비웃으며 진수의 작업복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구두 닦기 주제에 감히 회사 일에 끼어들어? 당신 같은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회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그는 속으로 되뇌며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죠. 최 전무는 진수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진수 씨. 제가 오늘 일을 덮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간단해요. 회의가 끝난 후 회장님께 보고할 때 김영희 통역사의 실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면 돼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거짓말? 아니죠. 그냥 좀 완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오역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로요. 최 전무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 통역사는 저의 대학 후배예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죠. 당신 같은 구두닦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테니까. 진수는 최 전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악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나쁠 거 없어요. 제가 사례금으로 500만 원 드리죠. 당신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30만 원? 500만 원이면 1년치 아니에요? 최 전무는 뻔뻔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구두닦이 자리도 보장해드려요. 제가 계약 연장 승인해 줄게요. 어때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진수는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애 씨의 오역은 심각했고 그것 때문에 계약이 무산될 뻔했어요. 이 자식이.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진수의 멱살을 움켜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수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고 어깨에 둔한 통증이 퍼졌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뭔데? 구두약이나 바르는 놈이. 최 전무의 침이 진수의 얼굴에 튀었어요. 좋아, 그럼 각오해. 오늘 당장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당신 계약 해지시킬 거야. 로비에서도 쫓겨나고 경찰에 고소당해서 정가자 되는 거 각오해. 진수는 최 전무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이성을 잃었네. 진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무게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회장실로 돌아간 줄 알았지만 회장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복도로 나온 것이었죠. 최 전무는 박 회장을 발견하고 황급히 진수의 멱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옷매를 고치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 회장님. 언제? 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최 전무,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아닙니다. 이진수 씨와 잠깐 이야기를. 이야기? 멱살을 잡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최 전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 박 회장이 지팡이를 땅에 쿵 내리쳤어요. 복도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고 최 전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진수에게 다가가 물었죠. 젊은이 괜찮은가?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진수는 작업복에 먼지를 털며 대답했어요. 박 회장은 진수의 어깨를 살펴보고는 최 전무를 돌아봤습니다. 최 전무, 자네 지금 우리 회사의 은인한테 뭘 한 건가? 회장님, 그게 아니라 내 회의실로 오게. 할 말이 있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최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진수를 향해 말했죠. 이 젊은이 회의실로 돌아가서 준비하게. 곧 회의가 재개될 걸세. 네, 회장님.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위험할 뻔했어. 그는 속으로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복도 끝에서 박 회장과 최 전무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진수는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후 4시 30분 회의가 재개되었고 남은 세부 조항들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베르티니와 박철수 회장은 서로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어요. 이진수의 통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양측의 마음까지 전달하고 있었죠. 기술 이전 범위, 로열티 비율, 향후 협력 계획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합의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최종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가죽 바인더에 정성스럽게 담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툼한 계약서는 3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해 보였죠. 베르티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박철수 회장도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죠. 드디어 회사를 살렸다. 박 회장은 속으로 안도하며 자신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베르티니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마코 버틴이라는 시그니처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회장이 서명란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죠. 박철수라는 세 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지는 순간 회의실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성원그룹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카사노바 레자 측 임원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진수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합작 계약이 공식적으로 성사된 순간이었죠. 베르티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따뜻한 포옹을 나눴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베르티니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PRESIDENT 파크, SONO 오노라토 DLAVORARE 칸 레이. 박 회장님,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수가 통역하자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베르티니 회장님. 포옹을 마친 베르티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진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진수에게 걸어오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VIENI키 RAGAG지요. 이리 오게 젊은이. 진수는 당황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베르티니는 진수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SENGADT
OGGI난 SAREBB, STATOPOSSIBIL이, SEI1, NOSTRO 셀버토리.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자네는 우리의 구원자야. 베르티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진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했죠. TORNER 인 이텔리어, 이팔러, 디티어 투티. 1. LUSTRASCARP, J. 하 살바토, UNAGIENDA 칸, CENTOCINQUANTANNITSTORIA.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모두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거야. 150년 역사의 회사를 구한 구두닦기 청년에 대해서. 진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진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진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회장의 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죠. 진수는 회장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박 회장은 진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지팡이를 옆으로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70대 중반의 노인이 2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회장님, 안 됩니다. 진수가 황급히 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무릎을 완전히 꿇고 말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오려 했지만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주름진 얼굴은 참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아니 은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자네는 내 은인일세. 진수는 눈물이 핑 돌며 회장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하지만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죠. 나는 평생 오만하게 살아왔네. 사람을 학벌로, 직급으로, 재산으로 나눴어. 그 오만함 때문에 아들 가족과 등졌고 손자를 잃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메어졌어요. 오늘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에 있다는 걸. 자네의 그 맑은 눈빛이 내가 잃어버린 손자 준호를 닮았어.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자 사진을 꺼내 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의 눈빛은 정말로 진수와 닮아 있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회의실의 여러 임원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기획실장 정수민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죠.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박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저야말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진수가 박 회장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일어섰고 진수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베르티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회장은 진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죠. 이민호 실장. 비서실장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 이진수 씨를 정식 채용하라고. 글로벌 사업팀 전문 통역관으로 발령하고 처우는 과장급으로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실이 다시 한번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꿈이 아니야? 진수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죠? 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티니는 진수와 악수를 나누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고 카사노바 레자 임원들도 차례로 진수에게 인사했어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최강수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내가 완전히 끝났어. 최 전무는 속으로 절망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박 회장은 최 전무를 불렀어요. 최 전무, 내 방으로 오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전무는 비틀거리며 회장을 따라 나섰죠. 진수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구두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아버지, 보고 계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수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약 성사로부터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성원그룹 본관 1층 로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는 로비를 한 청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이진수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더 이상 구두통이 매달려 있지 않았고 대신 성원그룹 기획실 소속 사원증이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를 지나가던 여직원 2명이 진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 구두 닦던 그 청년 아니야? 맞아. 그런데 저게 무슨 일이야? 사원증을 달고 있잖아.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진수에게 쏠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로비 구석에서 무시당하던 구두 닦기가 임원급 대우를 받는 기획실 소속이 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진수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한 과장급 직원이 진수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진수님, 안녕하세요. 저 총무팀 김민준입니다. 바로 며칠 전 최강수 전무 옆에서 진수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 김 과장이었습니다. 진수는 당황하며 화답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사 전체가 이진수님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어요. 김 과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여러 직원들이 함께 탔어요. 진수가 10층 버튼을 누르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층이요? 글로벌 사업팀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그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들이 감탄하는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10층에 도착한 진수는 글로벌 사업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 이민호가 직접 나와서 진수를 맞이했죠. 이진수님,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창가 자리로 배정하셨어요. 진수가 안내받은 자리는 넓은 책상과 최신 컴퓨터, 이중 모니터까지 갖춰진 환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 케이스와 함께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성원그룹 글로벌 사업팀 전문 통역관 이진수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진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리야? 진수는 속으로 되뇌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로비 구석에서 올려다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눈높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팀장 박성호가 진수의 자리로 찾아왔어요. 이진수님, 첫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베르티니 회장님께 보낼 감사 서신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진수는 키보드를 켜고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감사 서신을 읽으며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전달되도록 문장을 다듬었어요. 젠타일 시뇨 버티니. 진수의 손끝에서 유려한 이탈리아어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글로벌 사업팀 동료 5명이 진수를 둘러쌌어요. 대리 최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진수님, 환영 식사하러 가요. 저희가 쏠게요. 아,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에요. 신입이 어디 돈을 내요? 가시죠. 일행은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파스타를 먹으며 점차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과장 한준서가 진수에게 물었죠. 진수님, 정말 독학으로 이탈리아어를 배우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로 매일 들으며 배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진수님만큼 못해요. 동료들은 진심으로 진수를 존중하고 환영했습니다. 진수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한편 같은 시각 5층 감사팀 사무실에서는 최강수 전무가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부 전무에서 감사팀 상무로 강등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 통보서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최 전무는 속으로 절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며칠간 잠 못 이룬 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박철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진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수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진수는 긴장하며 오후 6시에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에는 박철수 회장이 창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테이블에는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죠. 옥의 젊은이. 여기 앉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 동료들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네.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군,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우리 회사의 글로벌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어주게. 자네는 언어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박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라네. 진수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식사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저녁 7시 진수는 그동안 살던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짐이 별로 없었죠. 낡은 가방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단파 라디오. 진수는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소니 ICF-SW7600GR. 30년 동안 세상의 소리를 전해준 이 작은 기계. 진수는 라디오에 먼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라디오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며 라디오를 가슴에 꼭 안았죠. 내일부터는 회사 근처 새로운 원룸에서 살게 됩니다. 넓은 방과 깨끗한 화장실, 작은 주방까지 갖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진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이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진수는 라디오 스위치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BBC 월드 서비스의 영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진수의 귓가를 스쳤죠.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 진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두향 냄새나는 구두 닦기에서 글로벌 기업의 전문 통역관까지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배우며 준비했던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을. 진수는 라디오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빛들이 저마다의 꿈을 향해 빛나고 있었죠. 진수도 이제 그 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편견으로 가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에 있죠. 묵묵히 준비하고 진심으로 배우며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